애플의 시가총액은 우리 돈으로 따져서 2,200조입니다. 코스피의 현재 시가총액이 1,500조 정도니까 대략 코스피의 1.5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어떨까요? 영업이익은 코스피가 분기당 30조 정도가 되고요. 애플은 8조가 조금 안 됩니다. 애플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합치게 되면 애플이 우리 시장보다도 4배 정도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성장성이 높아서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나 피처폰의 경험을 우리가 되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스마트폰이 기술의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서부터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은 중국이 최고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경우에는 애플이 그렇게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력을 다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나스닥 크게 상승을 했고요. 네. 대신에 다우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제가 상당히 좀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가면 나스닥 따라가는 거고 못 올라가면 다우 따라가는 거니까 이게 그랬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예. 예.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대충 분위기가 뭐였는가 하면은 이른바 뭐 순환매 성격으로 예. 지수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동안 뭐 언택주, 뭐 하이테크주 위주의 나스닥이 달리다가 그쪽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뭐 가치주, 성장주 아니면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 또 다우가 그동안 좀 처졌던 거에서 이제 조금 더 곽광받는 국면으로 가나 했는데 어제 하루 또 이제 아니거든 하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센터장님 하신 그 오프닝 멘트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못마땅하신 거죠. 애플이 그 정도까지 평가받고. 글쎄 뭐 못마땅한 것보다도 이게 너무 평가가 높게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우리나 중국이 너무 그렇죠. 저평가되고 있든지. 예.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그러면 어제 장중에 있었던 어제 있었던 그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또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다른 분위기라서 어제 또 뭐 백신 갖고 분위기 좋았다 하지만 네. 막상 백신 관련주들이 그렇게 날아가지는 예, 못했습니다. 모더나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모더나는 떨어지고 그 발표됐던 해당 회사도 초장에 반짝하고 예, 뜬금없이 아마존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다우 지수가 이제 마침내 200일선 올라섰습니다. 예, 다우는 200일선을 한번 다우 지수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예, 준비한 제 차트에서 다우 지수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예, 그 어려웠던 200일선을 올라섰고 예, 지난 6월 10일 날 이제 FMC 지난 6월에 FMC 있었던 날 1,800포인트 빠졌을 때 갭도 어느 정도 채웠는데 예, 자 여기서 금년 들어서 아직도 다우는 마이너스 6.5%입니다. 예, 예. 지금 여기서 3월 23일 그때 대바닥 쳤을 때 그때 팬데믹 바닥 쳤을 때 이후에 피보나치 타임존에서 지금 다음 변곡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충 이번 FMC가 있는 구간입니다. 예, 자 S&P 500은 금년 들어서 이제 겨우 플러스는 만들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말 종가보다도 조금만 올라서려면 두들만고 하던 게 결국 올라는 섰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6월 11일부터 해서 타임존을 한번 펼쳐보니까 이건 또 이대로 아까 이때부터 시작했던 타임존과 일치해서 또 7월 28, 29 FMC가 궁금해지고 예, 저 무렵 가서 지금 600불씩 추가로 신규 실업수당에 주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연장이 될지 하는 부분이 또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나스닥은 전혀 다른 그림이죠. 그렇죠. 50일선, 200일선의 흐름이 전혀 다릅니다. 자, 금년 들어서 벌써 이미 20%인데 예, 지난 3월 저점 대비로는 48%가 넘습니다. 그리고 어제 빨딱 서버렸는데 이걸 갖다 주도한 게 아마존이었죠. 예, 아마존이 어제 하루 거의 8%, 금년 들어서만 73%.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아마존이 이제 어제 또 골드만하고 또 한 군데가 더 두 군데에서 또 이제 바람을 잡았죠. 지금 이제 거의 3,200불에 육박하는데 여기서 한
한 18% 내지 20%더 가서 3,800달러를 갖다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뭐 나스닥 8,000일 때 만 갑시다 하다가 만 오니까 12,000 하다가 예. 저 만 돈 좀 넘었으니까 이제 뭐 17,000도 막 부르고 부르는 값인데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또 재밌는 현상 하나는 골드만 같은 데는 저렇게 그냥 툭 찔렀다가 못 가고 틀려도 별로 욕은 안 먹고 골드만이 뭘 끄집어내기만 하면은 늘 대수특필됩니다. 예.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한 번 틀리면 이제 바보 되는 거죠. 예. 옛날에 골드만삭스가 유가가 150달러 있을 때 200불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저도 골드만은 늘 그렇게 평가하는데 100불쯤 갈 거다. 100불 넘어서 좀 더 갈 거다. 한 2번까지는 믿어주는데 그러고 나서 한 서너 번째 와서 그야말로 야 이거 과한 거냐 싶을 때 또 이제 바람을 잡을 때는 늘 조심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그림이 재밌는 게 하루 전하고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이 그림 눈여겨보시고 하루 전의 월간 차트는 하루 전에 죄송합니다. 하루 전에 월간 차트는 이거였습니다. 예.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은 저게 이제 7월에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지난 주말에 저렇게 윗꼬리가 휙 달리고 RSI 같은 저런 기술적 지표들이 과매도 국면일 때 다들 뭐라 했나 하면은 그래 과도한 상승에 따른 피로감, 차익 실현 욕구가 컸다. 그래서 저렇게 윗꼬리 달린다 했는데 이걸 갖다가 어제 아니거든 아직도 더 갈거든 하는 저런 그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국면. 그래서 미국도 뭐 우리도 중국도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딴 거 없네요. 아까 이슈엔 첫 꼭지가 7월 들어서 20일까지의 수출이 작년 대비 14%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정상적인 세상 우리가 익숙했던 과거 같으면은 이것은 주식이 빠져야 되고 환율은 올라야 되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제일 큰 것은 역시 돈입니다. 돈이 철철 넘쳐난다는 예. 것과 그리고 뭐 늘 말하는 주식시장의 속성 지금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뭐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 흐름 그냥 현재로서는 납득이 안 되면은 그냥 외우고 쫓아가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그 앞으로 궁금할 부분이 예. 역시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네.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서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주식시장 방향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조금은 더 가자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한 가지 일관된 흐름은 없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들은 철저하게 빠지는 날 사고 오늘 같이 또 오르는 날 팔고 그 시장을 주도한다던 외국인 같은 경우에 뭐 결과적으로 외국인 순매수 날 주식이 오르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은 여전합니다만 예. 그동안의 수급 구도 흐름을 봐서는 금년 들어서는 진짜 개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코스피 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지난번 이 부분은 이제 극복했죠. 오늘 예. 극복했으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2277 연중 고점입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미국 증시가 애플이 그렇게 평가받는 미국 대비 우리 좀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금 이렇게 힘이 딸리는 모습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볼끝이 약간 무뎌지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아직까지 꺾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거기다가 뭐 중국까지 이러니까요. 중국도 보니까 딱 지난 목요일 날 한번 두드려 맞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추세가 살아있고 하는 그런 흐름이라서 그냥 지금 여기서 섣불리 그냥 고점 얘기하기보다도 그냥 꺾이는 거 하루 이틀 확실하게 꺾이는 거 보고 나서 판단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통적인 분석 기법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 같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이 돈의 힘이 세네요. 그리고 추세가 강하고요. 예. 예. 원래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때가 제일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어디까지 올라갈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해석해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죠. 자, 2분기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 나온 수치들은 보면은 뭐
개별 종목별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예상했던 거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실적 나온 거를 미국 상장사 한번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작년도 3분기 정도의 실적을 회복을 하려면 아마 내년도 4분기는 넘어가야 될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도 역시 이제 그 보면 실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향후 실적에 대해서 과연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것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하반기 들면서부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작년 대비 적어도 40%대 감소. 뭐 거의 실적 이익 측면에서는 반토막이라는 건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다들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유동성 장세의 힘, 돈의 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뭐 거기까지도 인정은 해줄 수 있겠습니다. 2분기 나쁜 거야 세상이 다 알고 있었다. 우리가 그 코로나 그렇죠. 예, 예. 그 국면을 겪으면서 그러면 2분기보다는 3분기는 좋아지지 않겠니 하는 그 기대니까 그걸 보고 지금까지 왔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직도 늘고 있는 와중에도 시장은 백신 내지는 치료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 정부도 이 와중에 공화당 측에서 말하는 1조 달러 규모가 됐건 예. 민주당 측에서 내놓고 있는 3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됐건 계속해서 이 풀장에 물은 계속 더 채워지고 오히려 수도꼭지는 계속 더 콸콸 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예. 뭐 지금 한 애초 이틀짜리 회의가 나흘까지 연장이 됐습니다만 유럽 정상들 예. 마스크 끼고 지금 회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중에 뭐 공짜로 주는 돈, 대출로 주는 돈 얼마가 됐건 간에 또 7,500유로의 돈이 또 풀릴 것이고 이런 상황 하에서 시장은 그런 어떤 실적 이런 거에 안 움직이는 딱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을 갖다가 예전에 우리가 정상적인 시장 상황 하에서 뭐 중앙은행들이 손 놓고 그냥 시장 논리대로 가라 했을 때 그 논리로 지금 분석과 전망이 조금 아닌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이렇게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때의 전략은 둘 중에 하나죠. 중간에 기차에서 내리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운과 나의 실력을 믿고 끝까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장에 과거에 왜 나 뭐 한 몇 달 동안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와 보니까 예. 2배가 있더라라든지 예. 뭐 출장을 갔다 장기 출장 갔다 왔더니 나 부자 돼 있더라. 예. 차라리 매일 안 들여다보는 게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그 중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그래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난리가 아닌 형태인 걸로 보이거든요. 예. 중국 시장이 어제 그저께서부터 다시 지금 좀 상승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중국 정책 당국의 그 계속되는 그 어떤 고삐질이라고 봅니다. 말이 됐건 소가 됐건 지금 증시에서는 소가 더 적절한 비유가 되겠네요. 예. 이걸 갖다가 좀 과하다, 급하게 달린다 싶으면 좀 땡겨주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또 보이기도 하다가 그게 이제 마오타이를 한번 때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마오타이를 때려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민일보가 운영하는 SNS의 계정 학습 소조, 뭐 소조 이런 표현 중국에서 많이 나오죠. 누가 마시베나 마오타이, 누가 마오타이를 사는가 해서 어쨌거나 마오타이 그룹을 갖다가 부정부패 뇌물의 기업으로 낙인을 찍고 그래서 하루 만에 30조 시가총액 우리 돈으로 날라가고 그랬더니만 마오타이가 아닌 무슨 뭐 오량액 뭐 수정방 할 것 없이 이런 애들도 신천에 상장되어 있는 얘들도 한 30조 날라가서 하루에 60조가 날라갔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타이 이날 하루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도 지금 더 밀리지 않는 그런 예.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막 신천 뭐 이제는 과거 이런 식의 기울기 또 이런 식의 기울기 이제 뭐 조금 한 5분 응선, 6분 응선 이렇게 보이는데 예. 중국 당국이 천천히 가자라고 천천히 오래 멀리 가자라고 하는 게 중국 당국의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게 한번 불붙은 저게 계속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조금 더 간다고 봅니다. 나중에 빠질 때는 또 급하게 빠지겠죠. 그런데 예. 아직까지 그 시점을 얘기하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지금은 가부좌 분위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95.9입니다. 예. 그래서 왜 3월 달에 굉장히 떨어졌을 때 그 레벨 그 이후에 가장 지금 낮은 예. 수준까지 내려갔거든요. 예. 최근에 이렇게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는 네. 그 원인이 뭐고,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이 뭐라고,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달러 어쨌거나 뭐 3월 달에 봤던 그 달러 인덱스 기준의 저점까지는 아직 조금은 더 여유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국면이죠.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52주, 즉 최근 1년의 흐름인데 1년 전 대비 이제 조금 이제 약세로 접어드는 국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저 꼭지 지점 그때 3월에 증시가 가장 하락하고 다들 달러 없이 절절매던 저때 이후로 달러 약세 전망과 달러 약세라는 진단이 사실임은 분명하고요. 그런 상황이지만 글쎄 뭐 지금 이 달러 약세가 꺾이지 않고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증시가 또 계속 힘을 받는 면도 있죠. 예. 우리도 다시 또 120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우리는 뭐 또 아직까지 보던 레벨이고요. 저 7월 달에 봤던 저 레벨도 아직까지 그거 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준비했던 얘기니까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느낌은 그렇습니다. 구리. 예, 구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중국이 지금 많이 사기도 하고 예. 또 남미 쪽에 또 구리 광산들이 또 남미 쪽에 코로나 확산을 해서 공급 쪽에 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수급 측면에서 이 부분도 이해가 되고 달러 약세 전망과도 일치가 되고 하는데 조금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갖다 그대로 받아준다면은 주요 저항선도 뚫었고요. 패턴도 이중 바닥 나왔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다면은 지금의 증시 상황을 갖다가 유동성 플러스 또 그럴만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인정해줘도 될 만한 그런 원자재 시장 흐름으로 뭐 이렇게 좀 진단됩니다. 예. 좀 더 가자에 좀 이렇게 몸을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